네, 19호 태풍 쏠릭의 예상 경로와 기상청 예보가 빗나가면서 기상청 오보 논란이 뜨겁습니다. 태풍 피해가 크지 않은 것은 다행이지만 기상청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네, 전문가와 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김승배 한국기상산업협회 본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당초 태풍 쏠릭이 수도권에 강타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빗겨갔거든요. 네. 지금 기상청 오보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예보를 했는데 그 오보 논란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예. 저는 이 사례를 하나 들고 싶습니다. 2012년 10월 미국 기상청이 허리케인 샌디 예측을 합니다. 예. 그쪽은 대서양에서 발생하는 열대 저기압을 태풍이라고 그러지 않고 이제 허리케인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뉴욕시 당국은 수만 명을 대피시킵니다. 그런데 예상 진로가 빗나가서 그 수만 명의 대피자들이 그냥 돌아갑니다. 그런데 전혀 오보 논란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 감사하다, 피해가 없어서 감사하다는 여론이 우세한 거죠. 자, 이걸 보면서 같은 그 현상에 대해서 우리 한국은 예보 오보 논란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그 예측을 분명히 했죠. 그런데 이렇게 약화될 것까지를 어떤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도 예측 안 되는 건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약화돼서 피해가 이제 줄은 거죠. 그런데 이제 기상청 입장에서는 지금 보이고 있는 태풍이 이런 진로를 와서 한반도에 강타했을 때 벌어질 수 있는 시나리오들을 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하는 거죠. 예. 그래서 상당히 강한 힘을 가지고 우리 내륙 통과할 것이다. 이 중심이 수도권 치우치면서 그 출근길 대혼란 우려된다. 만약 그대로 됐으면 그게 정말 큰 일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그 공기의 어떤 변화가 밑으로 내려간 거, 이제 이런 원인들은 사후에 여러 가지 이제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 오차 범위 내, 그러니까 우리가 야구에서 투수가 던질 때 스트라이크 존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어느 네모 모양의 어떤 이 모양을 갖추고 있죠. 이 태풍의 중심의 오차 범위 내에서 이 태풍이 움직인 것이죠. 예. 보령이 정답이고 목포 부근은 틀린 거고 이렇지 않다고 예. 저는 기상 전문가로서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최대한 또 정확하게 예보를 하기 네. 위해서 슈퍼컴퓨터를 도입하고 말씀해 주신 네. 것처럼 이제 미리와 누리를 도입하면서 네. 노력을 했는데 네. 말씀해 주신 대로라면 이런 슈퍼컴퓨터라고 하더라도 좀 더 정확한 예측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이제 과학의 한계라고 봅니다. 예. 예. 우리가 과학의 한계가 여러 가지 한계가 있죠. 바닷속에서 도대체 해류가 왜 그렇게 강하게 겉에서 보기에는 조용한데 흐르는지, 예. 인간의 뇌 구조가 왜 어떻게 다 이러는 것들이 한계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대기 과학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슈퍼컴퓨터를 활용해서 예. 가상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죠. 지금 로봇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예. 자유롭게 로봇가 춤을 추잖아요. 자, 이 대기 지상에서부터 적어도 한 15km까지의 상층 대기까지 전 지구를 덮는 이 날씨 변화를 그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죠. 그런데 70%가 바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다 위에 공기의 특성을 알 방법이 없고, 예. 30%만이 온도계 그런 어떤 기상 관측 장비를 설치해서 관측을 하죠. 자, 예보가 보다 정확해지려면 그 70% 바다에 대한 공기 특성을 지금보다 더 많이 알아내는 기술, 과학 기술이 발달을 해야 됩니다. 예. 그거 발달하겠죠. 로봇 옛날에 어색하게 걸었는데 지금 아주 놀라운 발전했듯이, 자, 그렇게 해서 그 대기를 형성을 구성하는 그 수치 예보 모델의 어떤 그 퍼포먼스, 그 예측 능력이 예, 높아지고, 그러면 당연히 지금보다 분명히 높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100%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지상에서부터 상층까지의 범위가 너무 큰 상대거든요. 너무 큰 골리앗과의 싸움이나 마찬가지인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높아져야 되고, 그래서 우선 지금 뭐가 필요하냐 그러면, 아까 미국 사례를 들었듯이 대피령을 내렸는데 빗나갔을 때, 돌아갈 때 불편을 주고 손해를 끼쳤을 텐데도 불구하고 피해가 없어서 다행이다라는, 그게 뭐냐면 이건 예측이 이렇게 틀릴 수가 있다는 걸 이해하고 있다는 얘기죠. 네. 예.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뜨거운 논쟁이 전혀 없는. 근데 그 사례를 보면서 뭔가 이렇게 좀 그 기상에 대한 이해가 좀 높아져야 되겠다, 이런 주문을 하고 예. 싶은데, 이 범위는 아까 말씀드린 스트라이크 존 안에 들어간 그런 예. 저는 게임이라고 봅니다. 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술의 한계도 있겠지만
특히나 이번 솔릭 같은 경우에는 미국 합동 태풍 경보센터 그리고 일본 기상청도 네. 계속 바꿔가면서 네. 보도를 할 정도로 그렇죠. 예측하기가 좀 힘들었다고 그렇죠. 뭐 하더라고요. 바닷가에 물결이 출렁출렁 거리듯이 예.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오는데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뭐 북박이처럼 있는 게 아니라 출렁출렁 하는데 자 이게 예상보다 힘이 서쪽으로 뻗치면 저 서해상으로 해서 쭉 올라갈 수도 있고 이게 고무풍선에 바람 빠져서 쑥 빠져버리면 오히려 대한해협으로 빠질 수도 있고 이 정도의 그 어떤 유동성이 있는 게 그 텔로십 예. 진로 예측인데요. 예. 저는 기상 전문가라서 일본과 그 한국과 그 미국 예측의 범위가 다 비슷비슷하다라고 보지 큰 차이는 없었다 예. 이렇게 봅니다. 예. 그 보령으로 상륙하면 피해가 덜하고 목포로 상륙하면 피해가 더 크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예. 이거는 진로에 관한 어떤 그 논쟁보다 왜 이렇게 한반도 가까이 와서 힘이 약해졌는가? 왜 그걸 몰랐는가? 그 힘 약해지는 거 그런 거는 어디에도 그 예측이 신도 뭐 예측을 못할 정도의 그런 건데 예. 그래서 진로 논쟁보다는 왜 힘이 이렇게 약해졌을까? 예. 인간이 그걸 왜 예측을 못했을까? 이 논쟁이라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하지만 또 워낙 이번에 이제 태풍 예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다 보니까 뭐 일본 기상청과의 어떤 분석을 네. 우리나라와 좀 비교하는 경우도 네, 네, 있었는데 그러니까. 뭐 과거 사례까지 저희가 좀 네, 비교해봤을 때 좀 어떻게 분석을 해볼 수 네, 있을까요? 그런 비교가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본이 예측한 중심의 이동 예, 예. 그 상륙 지점이나 예. 그 한국의 그 상륙 지점이나 그 어떤 오차 범위 안에서의 일인데 네. 지난 14기 태풍 야기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논쟁대로라면 미국과 일본은 서해상으로 해서 우리나라 상륙한다고 예측했거든요. 예. 우리 한국 기상청은 그렇지 않다. 서해상으로 쭉 가서 열대저압으로 약해진다. 상륙 안 봤거든요. 거기는 예. 봤어요. 결과는 상륙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러면 그 한국 기상청이 우수하냐? 그 한 사례를 가지고 또 이번에 그건 14호 사례고 이번 19호 이 사례를 가지고 예. 그래서 한국이 더 뭐 엉망이다 이렇게 말하고 비난하는 건 옳지 않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어떤 싶습니다. 하나하나의 사례로 뭐 그렇습니다. 판단하시는 전체적으로 부분이 아니다라는. 지난 예. 그래서 이제 뭐 어느 최근 3년간 태풍에 대한 그 한국, 미국, 일본 비교한 그 통계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게 무슨 엉뚱하게 예를 들면 부산으로 상륙한다는 걸 한국은 목포로 상륙하고 이런 정도의 오차는 아니고요. 다 예를 들면 하루 전 또는 이틀 전 그 중심 부근의 오차가 다 거의 뭐 키로수로 몇 킬로 차이 뭐 예. 이런 건데 그걸 가지고 크게 뭐 어긋났다 빗나갔다라고 하는 건 그 어떤 과학적인 사고에서 좀 벗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예보 논쟁은 과학적인 한계가 있구나 그러고 무슨 한국이 뭐 엉망이네 이런 식의 표현은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네. 네. 사실 이번 논란을 두고 이제 기상청이 과잉 대응한 것이다. 또 아니다. 뭐 네. 일각에서는 국민들의 네. 관심과 네, 대비를 네. 유도한 것이다. 네, 네. 뭐 앞서 미국 사례 들어주셨지만 네. 이 부분은 좀 인식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인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런데 태풍의 실체가 분명히 있었고 예. 없는 실체를 그런 거예요. 문제는 아까 오니까 우리나라 부근에서 힘이 빠져서 약해져서 당초 예상보다 피해가 적었던 거지 예. 무슨 과잉으로 예보하고 과잉 예보를 하고 싶어서 절대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예. 그 시점에서 힘이 빠질 거, 약해진 거 이것까지는 그건 어떤 그 슈퍼컴이라도 예측을 못하는 거거든요. 예. 만약에 반대로 예측보다 더 강화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피해가 뭐 인명피해 100명에 달하는 그런 사고가 났다고 쳤을 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게 지금 재난이라는 측면에서 태풍이잖아요. 예. 과거에 태풍 한 번 우리나라 지나가면 100명, 200명의 사망자가 생겼는데 그래서 인명피해를 줄이고 뭐 경제적 피해는 어찌 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나마 이번 태풍 사례를 보면서 완전히 이 정부 당국이나 지자체도 달라졌구나를 전 뼈저리게 느꼈는데 예. 그런 어떤 우리나라 관통한다는 그 경고에 따라 그 움직임이 다른 해보다 정말 그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예. 대비하는 걸 봤거든요. 예. 예. 자, 피해가 예상보다 약해서 피해가 줄인 걸 정말 다행이다. 예. 누구 보이지 않는 어떤 힘에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났지. 왜 과잉 예보했냐. 과잉 예보 하고 싶어서 한 건 결코 아니거든요. 네. 재난이기 때문에 최악의 시나리오를 예상할 수밖에 없는 게 예. 재난 담당자들의 할 몫이죠. 네. 예. 그렇겠죠.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이번 여름 상당히 또 폭염 때문에도 네. 그렇고 태풍 때문에도 그렇고 온 국민이 날씨에 관심이 참 많았는데 솔릭은 지나갔지만 또 다가올 태풍에 네. 대한 관심도 있거든요. 네. 태풍 제비의 생성 여부 가능성은 네, 어떤가요? 아직은 이제 25 시마론이 25, 예. 21호가 이제 순서가 있는데 예. 제비거든요. 예. 아직 생기진 않았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지금 태풍 발생 구역에서는 대류 활동이 있어서 예. 이게 중심 부근에서 초속 17m 이상의 바람이 부는 그런 어떤 모양을 갖추게 되면 그런 열대 저기압으로 발달을 하면 태풍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게 1번이 되는 거고. 예. 저 19번 솔릭도 그렇게 해서 생겼고 그게 이제 한 적어도 일주일 열흘 우리나라 부분까지 이제 오는데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 20호 시마론까지 올해 끝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저쪽 그 태풍 발생 구역의 움직임을 보더라도 분명히 또 생기고 또 통계적으로 한 25개에서 26개 예. 또 많이 발생하는 애는 30개까지 태풍이 발생을 하거든요. 예. 그렇다고 본다면 올해 또 생길 가능성이 있으니까 앞으로 생기면 이제 계절적으로 태풍이 이번 실론과 유사한 실로를 밟는 게 이제 시기적으로 이때이기도 합니다. 네. 태풍이 6월, 7월에 생기면 저 서쪽으로 중국 쪽으로 많이 가고 지금 8월, 9월, 10월 생기면 그게 왜 그러냐면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이렇게 약해져서 우리나라 일본 이쪽까지 놓여 있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 이제 태풍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예. 자, 그걸 예측하는 게 태풍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태풍, 그 얼음판 위에 팽이가 도는데 이 팽이가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 그 예측이나 비슷한 더 어마어마하게 큰 어떤 대기를 상대로 하는 예측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비난하기 전에 그런 한계가 있구나, 인간의 한계가 있구나, 뭐 일본이 뭐 100번에 100번 맞다고 하면 당연히 뭐 저는 그게 거기 무조건 한국 거 보지 말고 거기 보자고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 아니거든요. 14호 야기 사례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 슈퍼컴퓨터 다 그러니까 방법은 다 똑같아요. 예. 그 가지고 있는 툴이나 도구는 비슷한데 수치의 모델은 각 나라마다 다르죠. 그러니까 뭐 한국 생산하는 자동차, 일본 자동차 다 자동차의 원리는 똑같은데 디자인이나 어떤 그런 뭐 성능에 약간 차이가 있듯이 태풍 예보나 일반적인 예보라는 수치 예보 모델 자체는 그 각 나라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자동차라고 하는 근본 그 원리 똑같듯이 다 그런 그 과학적인 원리는 똑같이 예. 그런 수치 모델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기회에 이 예보 논쟁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종식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왜냐? 아무리 저기 해봤자 해결이 안 돼. 그러다 이제 기상청은 많은 돈 예산 들여서 끊임없이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만 해결해야 될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똑같이 바다 위에 기상 관측자요. 예. 바다 위에는 지금 모르는 상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예보를 하고 있다는 건 그 기상에 대한 모르더라도 어마어마하다, 정말 신기하다, 신비롭다 정도의 어떤 찬사가 오히려 더 정확한 예보. 이번 한번 그러니까 과잉 예보했는데 피해가 없었다를 가지고 지금 논쟁을 벌이는 거잖아요. 반대로 약할 것으로 예보했는데 또 어마어마한 발전해서 이런 또 반대되는 현상이 있을 예.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의미로 항상 우리 기상청은 그 재난, 인명 피해 줄이는 국가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최악의 시나리오, 그 태풍 제주도 지날 때 위력을 한번 보세요. 그게 만약 목포 앞바다 쪽에서 약화되지 않았다면, 근데 그 약화될 것까지 왜 몰랐냐 이제 지금 이런 거거든요. 예. 그럼 뭐 어떻게 알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런 예, 거. 한계점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네, 점 네. 강조를 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올가을 태풍 전망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앞으로 한두 개 정도 분명히 또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태풍은 10월 한 상순까지도 우리나라에 올 수 있는 그런 그 기상 현상이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앞으로 한 달 반 정도는 태풍이 한두 개 정도는 올 가능성이 남아 있죠. 예. 그게 무슨 뭐 두 개가 반드시 온다, 역시 한 개만 온다, 이런 식의 예측 자체도 사실은 어려운 일인데, 예. 그러나 우리가 뭐 역학적으로 또는 통계적으로 볼 때 그 태풍 발생 구역에 지금 대류 활동은 활발하다. 그게 태풍에 발생하는 원리는 뭐냐면 남쪽의 더운 공기를 북쪽 서늘한 찬 지역으로 퍼 올려서 예. 같은 열적, 여기는 차고 여기는 따뜻한데 여기는 너무 따뜻하니까 그렇게 섞이려고 하는 그런 특성이 예. 태풍이기 때문에 예. 언제든지 앞으로 한 10월 상순까지는
발생할 수 있고 또 접근할 수 있고 예. 이게 태풍입니다. 그래서 태풍 과행했다. 그래가지고 예보관이 이번 너무나 혼나가지고 또 주눅 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예. 뭐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승배 한국기상산업협회 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